정도 간격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한대건이고요. 4월 7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 음담 패서 방송 후딱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리 1300m 제4경주 4경주 3번과 3사 빅토리 안쪽 게이트 이점이라고 한다면 순발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4번과 터스코노 코노바켓은 솔직히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발진많이 하고 있고요. 3번 놓고 4번 3 빅토리 2위 자리 지켜내면서 경주리 1200m 제6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6경주입니다. 한행권에서는 상당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우마 IBS 말이 이력 기술도 적용해봤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다라는 표현을 해줬었는데 12를 놓고 설마 글로벌 이어갑니다. 뱅크 2위는 8번 마 글로벌 뱅크 월초병마라서 마방마다 뭐 총력전을 기울이지 않고 간보기로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전 두수는 적지 않았는데 뭔가 좀 에이스 카드를 좀 숨긴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성이 당연히 개차반이 됐겠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드러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이건 터질 텐데 깨질 텐데 이러한 경주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내가 요즘 방송 찍을 때마다 뭐 한날 그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겁이 많아진다고. 예전에 그 돼 있던 한대건이가 점점 이렇게 작아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뭐 뭔 일이 있어도 자꾸 피하려고만 하고 안 부딪히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경마에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물러서는 순간 지른 거기 때문에 제가 본 대로, 제가 느낀 대로, 그리고 제가 취재한 대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취합해서 정리를 해서 방송이라는 매체를 찍고 있기 때문에 잘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경마를 함에 있어서 도움을 좀 됐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찍어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한 몇 년을 찍고 있는데 방송을 찍을 때마다 긴장이 돼요.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도 사는 건데,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즘은 그런 생각 많이 들어. 사람이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막 많이 듣잖아요. 집안에 좀 일이 없어야지만 이게 얼굴에 그늘도 없고 하는 일도 좀 이렇게 수월하게 풀린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냥 어른들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만큼 나이에 올라 보니까 뭐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많으신 분들 이 방송 많이 보시니까 뭐 좀 건방져 보일 수 있는데, 저보다 혹시라도 미치신 분들, 나이가 좀 저보다 미치신 분들은 새겨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들으면, 엄마 아버지 말 잘 들으면 뭐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기술 배우라고 했을 때 자동차 정비하는 거, 내가 그걸 배웠으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겠죠. 난 그게 솔직히 조금 후회돼. 뭐 기술을 하나 배웠으면, 물론 제가 토목과를 나왔기 때문에 기술을 배웠다면 배웠는데, 저 4년제 나온 놈이에요. 생긴 건 이렇게 안 생겼지만 저 4년제 나온 놈이에요. 그것도 토목과. 전혀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경마하고 있는데, 하긴 뭐 예상 가면서 고대 법대 나온 사람들도 있더라고. 연대 나온 사람도 있고. 다 아는 형님들인데,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학벌 좋아도 매번 적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게 경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나방처럼 환장하고 덤벼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나온 거지, 근데? 나는 방송하다 보면 딴 데로 자꾸 올라가고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비가 와요. 지금 목요일인데 무슨 목요일만 되면 이렇게 비 오고 춥고 그러네. 오늘도 아침에 취재 들어갔고요. 비가 밤새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9시 좀 넘어가고 있는데 꽤 많은 양이 왔어요. 주로가 이미 젖어 있는 상태고, 이 비가 좀 길면 토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주로에 대한 여파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벚꽃 축제합니다. 제가 오늘 기술표 딱 들어가면서 벚꽃 폈구나. 나 이제 알았네 그거를. 나는 경마장을 가야지만 벌써 봄이구나라는 걸 느껴. 경마장 이렇게 기술표나 조교사표 들어가는 길에 그 왕벚꽃들이 있어요.
상당히 이쁩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못하는 이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기수협회 쪽으로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긴 더 장관입니다. 개화가 되면 길이 전부 다 벚꽃나무거든요. 정말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가 나중에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가족들과 함께 건모장 한번 나오셔서 그런 것도 한번 구경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여유를 즐기시고 요즘 밤에도 이제 여의도 벚꽃 축제는 한창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따셔서 이번 주에 가족들과 한번 밤에 한번 마실 한번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에도 욕이나 좀 안 처먹었으면 좋겠네요. 건피세 또 누가 글 하나 올라가고 또 연장을 제대로 질러놔갖고 방송 찍는데 너무 기운이 없어.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다그래 승부쳐요. 자, 4경주, 6경주, 8경주, 11경주고요. 4, 6, 8, 11. 자, 8경주가 더바가, 다바가 메인 승부처. 토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 있는 경주 8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 경마는 1경주와 3경주. 제주는 맛있는 소스로 때려보도록 하죠. 4, 6, 8, 11. 서울 경마 승부입니다. 자, 1경주입니다. 경주를 처음 메타오는 6등급. 8마리 앞에 출전했죠. 제가 오늘 이동진 기수를 붙잡고 한참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상당히 기뻐라 하죠, 이동진 기수. 그러니까 참 성실할 수 있는 기수고, 이제 21살, 20살인가? 21살, 이제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많이 어리죠. 그래서 이동진 기수가 이제 각 마방에서 보면은 신인 기수 몇 명 있잖아요. 김효정하고 이동진하고, 한 명이 누구지? 덕현이, 김덕현 기수가 있는데, 김덕현 기수는 지금 몸 상태 때문에 휴양 같죠, 휴양.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김덕현 기수를 빼고는 이동진, 김효정 기수가 좀 펄펄 날아다니고 있는데 신인 기수 감량에 있다 보니까 성적이 좋은 걸 수도 있고 기본적인 실력도 있습니다. 두 기수가. 아직 요즘은 뭐 예전에나 구구절절 뭐 귀배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나 기수할래 이러고 타는 게 아니라 다 학교 졸업하고 해야지만 또 기수면허도 따야지만 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양들을 가지고 기수가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동진 기수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보드람은 저희가 이제 좋은 인연이 있죠. 사실 뭐 승부경주였던 지난번 경주도 보드람의 서울스토리 제가 이거 적중해 드렸죠. 한 달에 메인 승부처였었는데 적중을 해 먹었었고 이런 거 적중한 거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내가 틀린 것만 기억나죠? 내가 적중한 게 엄청 많아. 적중한 게 70이면 틀린 게 한 30 정도 될 거야. 아닌가? 50대 50. 그래, 씨야, 50대 50 하자, 씨. 너무 내가 잘난 체하면 또 욕먹을 테니까. 그래서 보드람과 서울토리를 딱 때려드리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바닥이 좋았는데, 보드람이 쌍으로 왔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참 얘기를 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이 방송을 질질 끌 리는 없고, 말 상태로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 지난번 경주 때의 걸음이 제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걸 못 이겨? 서울스토리란 마필 능력마도 아닌데 그걸 못 잡아? 동진이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상상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드람이란 마필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마필이기도 하고 또 이게 하늘이 도운 건지 경주가 분할이 됐습니다. 1경주와 2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8마리 나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드람이 출전한 이경주가 철저하게 보드람을 위해서 짜진 것처럼 굉장히 약제 편성으로 짜졌습니다. 인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빠져도 다른 건 다 쓰레기처럼 빠지고 터지고 해도 4번마 보드람은 절대 안 빠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한대건에 복귀한 거, 능력 본 거, 뭐 취재한 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4번마 보드람은 절대 2착 아래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찍는 놈이 있나, 방송? 네. 너무 세게 얘기했나? 어쨌든 간에 한번 보더라면 그럴 거예요. 정말, 패출할만 안 나면 될 것 같아. 난 이렇게, 내가 승부경주하면 패출나는 말들이 많지. 신기하다. 한번 보더라면 안 빠질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이 뭐 쓰레기죠. 1번이면 3번 안 돼. 오마 아르고 로켓은, 이 불합격을 한번 당하고 나서 이제 합격을 당하는데 1부 3초 9 기록상으로 보면은 못 뛸 말은 아니죠. 그리고 언뜻 보면 잘 뛸 것처럼 보여지는데 뭔가 좀 어설퍼요, 말이. 정정희 기수도 제가 오늘 만나봤을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정정희 기수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필이 굉장히 주행감을 잘 받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어설퍼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신마들은 모릅니다. 이게 뭐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걸음이 좋아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딱 부러지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발전도 좀 느린 편이고요. 자세도 약간 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현장에서 인기마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번 한 번은 그냥 지켜보고 다음에 막건 사 먹어도 늦지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사이먼 프루트는 발주가 좀 이제 안 돼요. 발주 고착성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합격 유보도 되고 했는데 뭐 걸음도 계속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재건마들이 상당히 많았던 경주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못 뛰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발주 제가 전승규 조교사도 오늘 만났을 때도 워낙에 이 전승규 조교사님이랑 얘기를 하면 이게 워낙에 능구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신을 주는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죠.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조교사가 뭐 자기 말에 대한 작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조교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스타일의 조교사도 있는 거예요. 전승규 조교사는 그런 스타일인데 뭐 10만이니까 뛰어봐야지 알죠. 뭐 싹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주행검사 모습만 보면은 늦발을 하는 모습, 고착성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데 아주 못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뛰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이 7번 청담재패가 참 문제죠. 아니 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생긴 것도 괜찮고 470km대의 체중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발굽의 생김새가 조금 좀 서 있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게 좀 이제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뭔가 아직도 힘을 어느 구간에서 써야 될지를 모르는 게 아닌가. 이면피는 데뷔할 당시부터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두 번의 인기를 끌었고 아마도 이번 경주에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행을 가도 지가 자폭을 하고 따라가서 올라온 것 같지만은 그 걸음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연한 믿음은 안 주고 있는데 편성은 너무나 잘 만났죠. 경주 분할까지 됐고 약체 편성이다 보니까 버리기는 아까운데 그러다 믿고 들어가자니 애매하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태종 기수를 만나봤어요. 태종이 형도 말이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태종이 형이 조교해보니까. 근데 태종이 형은 조교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들어와. 이렇게 하면 태종이 형 욕하는 것 같은데 태종이 형은 그런 게 많아.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박태종 기수가 조교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니면 태종이 형이 무조건 열심히 타는 거지. 조교가 나쁘든 좋든 간에 실전에서 대단히 열심히 타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교가 안 좋아서 들어온 경우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하여간 뭐 태종이 형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얘기를 해보면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그래요. 좋은 것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잘 안 맞을 때가 많아. 태종이 형. 형 욕한 거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한 거고. 근데 제가 보는 박태종 기수는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당대에 뭐 유명한 기수 많잖아요. 제가 이제 박태종 기수의 전성기를 같이 한 예상가 중에 하나인데 많았죠. 뭐 김효섭 지금 저 예상 가고 있는 김효섭이라든가 안병기 조기사님 이 트로이카가 굉장히 유명할 당시예요. 그래서 뭐 승수 뭐 라이벌이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했었는데 저는 단연 박태종 기수로 으뜸을 꼽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김효섭 기수 전직 기수였던 김효섭이나 아니면 안병기 조기사들은 인기말을 상당히 많이 탔죠. 물론 박태종 기수가 인기말을 많이 안 탔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인기권의 마피를 정말 무슨 참기름 짜듯이 쥐어짜면서 승수를 낸 사람이 바로 박태종이거든요. 이거는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조교를 보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든 누구한테 얘기를 한 간에 박태종이는 정말 안 되는 마피를 끌고 들어오는데 1인자였습니다. 이게 정말 그 박태종 기수의 최대의 장점이죠. 그 능력일 수도 있고. 뭐 2,000승은 뭐 껌따기로 땁니까? 2,000승은 기수예요. 내일 모레면 환갑이고. 엄청난 겁니다. 이 기수 자체의 능력이. 그래서 태종이 형은 또 이걸 쥐어짜듯이 짤 거니까 버리진 못하겠다. 말을 보여준 겁니다. 8번 7.7금. 이것도 뭐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이철구 조교사를 만났었어요. 이 7.7금 때문에. 이달 로얄 에이스였나? 이름 또 까먹었는데 지난주에 나온 건데. 이바필이 마방에 이적을 했죠. 마방에 이적을 해서 이제 발주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발주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발주 연습 많이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서 이게 마방 이적이 아니라 마주가 같았나? 참 헷갈리네요. 발주 연습을 하니까 순발력은 좋아졌더라. 근데 끝걸음이 좀 이어지지가 않아서 아직은 한두 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인기 7위가 된 거야. 내가 방송에서 뭐라 그랬어? 띄워준 걸음만 놓고 본다면 7종 7금이라는 마필이 이경주에 들이댈 수 있다. 들이댈 수 있다,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내가 뚫린 기라고 또 쳐듣고 와갖고 현장에서 뺀 거 아니야,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영구 조교사도 입상할지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조교사 쳐도. 또 당시에 이혁 기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조교사하고. 그러니까 더 신빙성이 갔었죠. 그래서 이혁과 최영구 조교사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혁 기수도 뭐라 그랬냐면 발주 연습을 하니까 발주는 괜찮게 나오는데 걸음이 나오지 않더라. 끝까지 터지지 않더라. 그래서 아직은 더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목차로 7종 7금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좀 나왔었고요. 그 정도만 뛰면 여기서 와야지. 보드람과 함께 최저 배당을 형성할 것도 보여지는데 지난번 경주만큼만 뛴다면 이건 와야 됩니다.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요. 청산제패 같은 거는 껌딱지처럼 이겨야 되는데 경마가 어디 그렇습니까? 만나본 이혁 기수는 뭐 그 정도 혀가 지난번에 뭐 이렇게 안 좋다고 근데 그게 뛰더라고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대가리는 서 있어. 사실 보드람은 어떻게든 안 빠져. 안 빠지는데 이 7번, 8번 중에서 굉장히 고민하게 하는 거야. 7번이니까 8번이니까 두 번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사고를 친다면 6번과 사이먼 프루트나 뭐 아르고 로켓인데 아르고 로켓은 아닌 것 같고 6번과 사이먼 프루트가 정말 파란을 익히면서 와주지 않을까. 4번 놓고 6번, 7번, 8번.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얘기했나? 1번 줄 같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예전에 이거 뭐라고 비유했는데. 하여간 앞에서 막 이렇게 내 모든 열정을 쏟아갖고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뒤에 가면 갈수록 내가 얼굴이 수염이 더 달아있어. 페인돼 갖고. 좀 짧게 하고 좀 쉽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듣는 얘기야. 어느 미친놈이 방송에서 조교사 이름, 기수 이름 실명으로 까면서 다 얘기를 해주나, 이런 내용들은. 그죠? 이게 정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서 내가 들어가서 취재해서 들은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듣고서 활용해서 이번에 이 마필이 실패라든가 성공을 하면 한대건이가 이런 말을 했던 마필인데 하면서 그 마필의 과거를 기억을 해놓으라고. 경마 오늘만 하고 안 할 거야. 계속 하잖아, 경마. 불과 3주 4주면 또 나와, 그 말이. 그러니까 하루살이처럼 살아, 사람들이. 나 그때 4번, 5, 7번 대건이가 사라고 했는데 4번, 7번이 뭐야, 도대체. 어떤 말이냐고. 알지 못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이 들어가는 경마입니다. 돈을 투자하려면 최소한 그 마필이 어떻게 뛰고 이름은 알아야지. 투자를 하는 거지. 노름을 하는데, 족보도 모르고 노름해? 족보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싹트감 얘기고요. 자, 이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000m고요. 역시나 8마리. 분할이 됐어요. 1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이경주도 단촐한 편성이 돼버렸죠. 근데 1경주에서는 강력한 축, 사원마 보드람이라는 마필이 섰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강력한 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막 오합지돌들로 잘라진 거죠. 만약에 7종 7금이 일로 오고 보드람이 거기 나왔다면 여긴 7종 7금이 압도적인 대가리일 겁니다. 근데 경주가 그렇게 안 짜지는 거죠. 편성을 짜다 보면. 말은 8마리밖에 뛰지 않지만은 뭐가 들어와도 할 만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한대건이가 관심 있게 보는 마필. 바로 이 남녀의 하나입니다. 자, 이 마필 데뷔전을 치를 때 보면 이게 말이 좀 모래일 수도 있고 코너링에 대한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코너를 돌면서 말이 밀려요. 슬슬 밀리죠. 그리고 나서는 직선 전방, 결선 전방에서는 다시 한번 한 발의 스피드를 보여주는 걸 보니까 얘가 아주 걸음이 없는 애는 아니야. 성적은 바닥이죠. 근데 그 정도의 걸음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 편성에서 들이대볼 수 있는 거예요. 개똥말도 편성. 아무것도 안 보여준 편성이다 보니까 이 마필이 그렇게 뛰어도 가능성은 있겠구나. 그 다비드 기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번을 이거 말씀드렸는데 다비드의 기승하는 모습을 보면
한 말 더럽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 경마의 스타일이 아니죠. 물론 이제 그 기승하는 모습이라든가 자세가 외국 경마에서는 통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한국 경마에서는 좀 FM적이지 않은 자세죠. 막 계속 흔들어대고 엉덩방아 찧어대고 좀 보기 안 좋은. 예. 근데 얘가 고배당을 끌고 들어오고 말 끌고 들어오는 거 보면 모 조교사가 이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참 말해야 했는데 모 조교사를 할 필요도 없고 박병일 조교사하고 얘기를 하다가 박병일 조교사 그런 얘기하다가 다비드 걔는 뭔가 자신만의 무기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뭔 뜻이냐면 내가 봤을 때는 정말 기승술이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얘가 기승술을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서 그 마필의 걸음을 한 발을 더 쓰게 만드는 거지. 그러한 자기의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모든 기수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다음 주에 한번 가서 물어볼게. 뭐 동수나 뭐 잘 나가는 기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야 이럴 때 네가 쓰는 노하우가 있어? 이렇게 한 발 더 쓰게 하는 방법이 있어. 예전에 그 있잖아. 우리 동계올림픽 할 때 정말 회심의 한 발이었죠. 그러니까 결승 통과하기 직전에 앞발을 내미는. 그러니까 날이 먼저 통과하면은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그 동계올림픽 그때 처음에 김동성이었나? 이 스케이트 날로 이제 금메달 땄을 때, 야, 정말 얍상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게 다 작전인 거죠. 그만큼 정말 0.0몇 초를 따지는 그 대단한 경주에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을 것이고,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듬어진 선수들이 그러한 작전을 구사하듯이 노련한 기수들, 오래된 기수들이라든가 기수들은 어느 정도는 이런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비드나 빅토르가 상당히 많은 마필을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수가 부재예요. 워낙에 뭐 부산까지 임기용 기수 내려가 버렸고 신영철 기수 내려가고 뭐 이철영 기수 내려가는 바람에 가뜩이나 뭐 세영이도 없고 페로비치도 없고 용문이도 없고 뭐 유승환 다 빠진 상태잖아요. 장추열도 6일날 정지당했고. 그러니까 외국 기술을 선호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빅토르나 다비드가 잘 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조교사들은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이경주가 이번 남녀계 하늘이란 마필이 상당히 비인기권의 마필이 비인기권인가? 난 잘 모르겠다는데 저것지 안 봐서 인기권일 수 있는데 그 다비드 기수의 박병일 조교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 한 발을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경주 데뷔전의 경주를 보면은 주행검사는 개차만이었어. 별로 안 좋았는데 그 정도의 걸음이라고 한다면은 들이대볼 만하다. 한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저는 이번 마필 놓고 싶고요.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은 3번 메이프린스예요. 뭐 걸음이 안 나와서 좀 답답하긴 한데 편성은 잘 만났고 선수권에 따라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대가리로 올 수 있어요. 이 정도 편성을 한다면. 근데 선행을 낙관할 수가 없죠. 이 7번은 울트라 미사일이 원체 빠르니까 얘는 울트라 미사일은 뛴 걸음을 보면 그냥 앞만 보고 뛰는 겁니다. 게이트가 딱 열리면 그래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앞만 보고 뛰는 거야. 얘는 달려라 한인 거야. 쉽게 얘기해서. 앞만 보고 뛰어 계속. 페이스고 나발이가 없어. 걸어가지. 근데 워낙에 늦게 올라오니까는 이렇게 선행을 다투는 7번이 나가고 3번이 따라갔을 때 뒤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면 앞에 원체 느리고 똥말들이니까 못 버티면 빵 하고 터지는 거지. 뭐라 인기 멀티도 시야 7번 울트라 미사일이.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야. 6번 파이널 스톰은 31조 강한민 조교사. 참 보면은 이 젊은 조교사 강한민 조교사가 저보다 한 살 많은가 어린가 동갑인가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40대 기수죠. 몇몇 이제 심승태 조교사나 이시영 조교사도 있지만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노력을 한다고 할까요?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신마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예찰 가지고 하는데 발주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한 발에 있는 것 같아서 이 마필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8번만 솔파랑은 솔직히 보여준 건 별거예요. 근데 뭐 발주 늦발도 되고 하는데 전성규 조교사도 참 독사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주를 또 안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어쨌든 조심할 게 많은 경주예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은 게 솔직한 제 심정인데 저는 이번 남녀의 하늘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2번을 놓고 3번, 6번, 7번, 8번 네 번의 앞을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현장에서 환수가 된다면 2번을 놓고 다 공략해 보시고요. 환수가 안 된다면은 현장에서 조금 더 압축된 마번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배당판 열리는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신마들은 내 음성 정보보다
배당판이 정답일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내가 매출이 안 오르는 거야. 이 병신같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든 제 음성을 들어주세요. 제가 10만 승부지 확인해서 현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달 연병을 떨어도 내 음성을 들을까 말까고 내 문자를 신청할까 말까인데. 근데 솔직히 신망용주는 배당판에 바람 부는 놈이 잘 뜨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넘게 경마를 보니까 그런 개소스는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배당판에 바람이 불면 그 소스가 정말 한 8, 90%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마필이 집중적으로 팔리고 어떤 마필이 정말 태풍 같은 바람이 부는지 배당판에 유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에휴, 이러고 있으니 씨발 내가 매출 안 오지. 자, 설금화 상경주입니다. 경주가 3,300이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승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반신반의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승부를 하지 않았고요. 현장에서 느낌 좋으면 승부 한번 해볼 거예요. 1번, 2번 아니고요. 3번 백두파워. 이게 인기마가 될 수 있죠. 이게 백광의 새끼. 난 이 아나운서들이 백광이 워낙에 잘 뛰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백광에 잠하니까 잘 떴으면 좋겠지. 그 마음은 알겠는데 이 백광의 새끼 아주 그냥 아나운서들 설명할 때마다 경주 해설할 때마다 백광의 새끼 이러는 게 너무 짜증나. 그냥 얘를 백두파워로 봐주면 안 될까? 그놈의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 맨날 백광의 새끼라고 하는데 얘가 백광의 발톱에 때만큼 띱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죠, 사실.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 입상도 야오라 마필 선입권에서 쥐어짜는 걸음으로 백두파워가 잡은 거예요. 이날 조교 때 백두파워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웬만하면 오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쥐어짜더라고. 얘는 도대체 언제 걸음에 이제 스팟이 확 터져서 더 뜰지 몰라요. 왜냐하면 20조 배대선 조교사는 이러한 말들을 상당히 잘 만들죠. 그러니까 데뷔했을 당시부터 막 똥말 같을 때 말이 어느 순간에 막 중장거리 가면 막 빵빵 날아다녀. 이런 말들 많아, 20조에. 그러니까 이 배대선 조교사는 저는 굉장히 조교사로서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말을 만들어내니까. 말 병신 만드는 조교사가 뭐 한둘이야, 솔직히 말해서. 뭐 그게 조교사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 뭐 질병부터 시작해서 생각했던 게 틀려졌을 수도 있고. 근데 20조 배대선 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능력자가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들 꼴린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제 꼴린 대로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한번 백두파워는 팔리는 것에 비해서 메리트가 전혀 없다. 이거는 그냥 제끼고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솔직한 마음. 근데 김현정 기수를 만나보니까 얘도 또 백광의 새끼라고 얘기를 하네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말은 괜찮대요. 김현정 기수의 얘기를 비하면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안 땡겨. 6번 승리 플러스. 오늘 태혁이가 2마리를 조교했어요. 그래서 좀 빨리 들어왔는데 막 이제 올라가길래 붙잡고 또 물어보려고 하니까 탁 막 가더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정확한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보겠습니다. 승리 플러스가 최근 인기를 계속 끌고 졸전을 펼치고 있는데 윤태혁이라는 기수 그리고 편성 이 두 가지의 요소가 6번 승리 플러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버리진 않겠고요. 실마 아스테르도 정정희 기수가 이마필은 좀 사연이 있어요. 출마트 포장에서 좀 뛰는 걸 보니까 중장거리가 더 나은 것 같아서 1700을 쓰려고 했는데 출마투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1300에 온 거죠. 그러니까 서정아 조교사도 만나봤는데 서정아 조교사는 얘는 좀 중장거리에 어울리는 마필인 것 같은데 1300에 쓴 게 좀 마음에 걸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지니까 컨디션이 좀 나아지고 걸음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내신 기대를 했는데 경주거리가 안 맞아서 속상하다. 이런 뉘앙스? 정정희 교수도 비슷한 뉘앙스를 말을 했고요. 아스테르가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경주 때에도 이만필이 내치영천과의 경주에서 입상은 했지만 능력으로 본다면은 보여준 걸음 자체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변화가 좀 있기는 한가 봐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내가 조교를 보고 복귀를 해도 안 나오는 거잖아. 근데 조교를 직접 했던 기수가 좀 변화가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8번 황금주머니는 별거 없다는 말씀을 그렇게 주구장창 드리고 방송에서까지 떠들어 드렸는데 인기 2위로 팔렸고, 우리는 알렉산더의 내각 끝판왕을 한 방을 때렸더니 벨림이 들어오면서 병신이 됐죠. 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주였기도 합니다. 이마필은 사실 이 콩코바의 경주에서도 그랬지만 그거 한 번을 빼고는 이 뭐랄까 경주 능력을 제대로 보여준 마필이 아닙니다.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순발력도 보여줬지만 저는 검증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마필은 다시 한번 동주가 선택을 했는데 지금 제가를 바꿨어요. 지난 11월달 경주 이후에 반가지 콩고리 계란형에서 이제 반가지를 바꿨다가 또 이번에 또 이제 제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계속 김정모 조교사는 말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마필에 거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면 뭔가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 분위기가 뛸 수도 있는 게 건강하니까 아직까지는 큰 믿음은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베스트 분리 또 최원준 기수에서 박태정 기수로 지난번에 이제 넘어오면서 최종영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4코너까지 그냥 우승한 줄 알았대요. 말이 원체 잘 나가고 그냥 막 질질 끌면서 가니까 근데 직선 딱 접었으니까 내가 그냥 꽥 이거죠. 안으로 막 기대면서 근데 그렇게 뛰어도 올 것 같아. 편성이 약하니까 그렇게 뛰어도 가능성은 있고 스페셜 위너는 뭐 워낙에 기복형이고 능력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난번에도 키퍼스원이 사실 입상을 하면서 이 키퍼스원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거한테 1과 2분의 1 맛이 깨졌기 때문에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마필은 너무 많이 팔리면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좀 앞쪽으로 보면 6번, 7번, 8번, 9번 이 네 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축막감으로는 6번과 9번 쪽에서 결정을 할 소리가 높고요. 다른 인기권의 3번과 백드파워라든가 10번과 스페셜 위너 이런 아피들은 보여준 거름보다는 좀 거품이 좀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 7, 8, 9 이게 6번을 축으로 놓고 9를 때리고 받치면 배당이 환수가 돼요 사실. 내가 오늘 예상을 잡다가 예상가 중에 김철호라고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님인데 저희 에이스 형마에 있습니다. 조교 굉장히 오래 보신 분이고요. 성격도 굉장히 착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또 근데 뭐 대부분의 예상가들이 그렇지만 예상을 얘기를 하면 잘 안 집니다. 철호 형도 자기만의 그런 그 김철호 예상가가 철호 형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제가 예상 잡고 이제 뒤에 오시더니 너는 태영이만 나오면 환장하더라 이렇게 막 찍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철호 형은 안 된다고 했어. 주기 때문에 대가에 놓고 승부할까 보네. 어쨌든 간에 재밌습니다. 예상가들이 같이 예상을 하다 보면 참 재밌는 일 많아요. 자, 서울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300m 10마리 RPG에 출전했고요. 한달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1, 2, 3경주를 온 길을 다 빨아가면서 쏟아 부으면서 얘기를 해놓으니까 4경주 되니까 내가 기운이 없잖아. 시원하게 가야지. 자,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돈이 될 수 있는 경주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능력들이 참 없죠. 이게 뭐, 잘 뛰었다가, 아니, 말이 왜 안 나오냐, 잘 뛰었다가도 기복을 보이는 마필도 있고, 그리고 못 뛰었다가도 어느 날 또 입상을 하는 마필들이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마필들이 능력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자꾸 하게 만드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게 되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게 되는, 그러한 경주의 편성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3번 골든스타일스는 지난번에 강급이 됐어요. 상위권에서 강급이 되면서 이제 3착을 차지했는데, 못 와서 아쉽다라는 게 뭐 33조의 생각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레이팅이 나은 병폐죠, 이게. 그러니까 내 말이 상위권에 올라가 성적이 안 나와. 그래서 계속 꼴찌를 해. 꼴찌라는 건 뭐야? 땡기는 거 아니야. 걸음으로 져야지. 땡기는 거 아니야. 그죠? 상식적인 거죠, 이거는. 내 말에 계속 꼴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레이팅이 깎여서 강급이 되면 하위권에 날아가면 얼마나 더 벌 수 있잖아요. 그럼 뭐야 이거? 얄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레이팅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티 안 나게 해야지 안 걸리는 거지. 티 나게 막 선행말을 잡아채갖고 막 저 바닥에 누워있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근데 이 얘기는 이미 이 제도를 이용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 뭐를 벌어 먹어라. 똥말들 다 내보내지 말고. 맨날 현등급에서 뭐 한 등급 올라가고 바닥바닥 기어서 착수상금도 못 벌고 그러면 마주가 어떻겠어요. 마주만 하면 새까맣게 타겠지. 맨날 돈을 주는데. 이게 대놓고 빼고 강등이 됐더니 극용주에 막 펄펄 날아다니면서 삼착을 하더라. 난 이런 거 보면 열받더라고. 뭐 인석이 형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이건 제도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 말이 2등급에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계속 꼴찌해. 그럼 그 막권을 단돈 100원이라도 사는 사람이 있을까? 100원이라도 사니까 이마필이 인기가 뭐 4위 되고 5위 되고 뭐 9위 되고 10위 되고 하는 거야. 누군가는 사니까. 그러면 재결실에다 가서 인석이 형이 33 조교사가 내 말 저기 계속 꼴찌해서 강급시키려고 이렇게 말하면은 얄조한다고 조교사 잘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말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사실. 또 이런 작전을 선호하는 조교사들이 몇 명 있어요. 이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제 생각은. 제 생각을 얘기해봤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강금이 되고 나서 깜짝 삼착을 했습니다. 뭐 그렇긴 뛰죠. 예, 그래서 오늘은 뭐 후진입 신청을 그때도 했다고 해요. 지난번에 끝번이었었고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지난번에 끝번 신청을 하고 나왔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 원래 하이고나에서 올라오기 전에도 계속 모래를 맞으면 잘 안 치는 마피였어요. 이거 갖고 제가 한 거라도 했었어요, 사실. 근데 후진입 신청을 했는데 뭐 후진이 받아지면은 뭐 나름대로 성적이 나올 거고 뭐 안 받아지면은 뭐 성적이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근데 후진입 신청 발표가 내일입니다. 금요일 날 5시에 이제 마사를 뜨니까 제가 그것까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고요. 살려놓겠습니다. 3번 클레이윈드도 살려놓으셔야 되고요. 7번만 승자의 미소도 살려놓으셔야 되고 8번만 소빈형, 9번만 제주역선 이런 나필들도 얼레벌레 팔려요. 근데 이런 나필들을 인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자, 3, 4, 7, 8, 9 5마리의 나필인데 이 안에서 끝은 났습니다. 분명히 끝은 났는데 충막감으로 어떠한 나필을 놓고 어떠한 나필이 한 방에 승부를 들어가느냐. 이게 관건으로 보여줘요. 마방에서는 상태가 좋다. 조결에서 봤던 기수도 상태가 마음에 든다. 이런 나필이 한 마리가 있고 지난번 경주 자체를 좀 그르치게 풀었던 마필도 한 마리가 있어요. 뭐 한대건이가 조금 더 세심히 보는 거는 경주가 꼬였던 마필. 분명히 왔어야 되는데 경주가 꼬였던 마필. 이 마필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나도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으니까 승부를 할 거 아니야. 아무 이유 없이 승부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여러분들 승부해 보겠습니다.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승부처. 이 침이 많으니까 발음이 세.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사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의 1000m 8마리 앞필드. 편성은 또 기가 막히죠. 능력마가 없는 경주라고 할 수 있고요. 1번, 2번 평초크로는 선행은 가는데 순발력이 상당히 빨라요. 근데 선행을 가도 휴양을 지금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얘는 지금.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은데 과연 선행을 가서 얼마나 깽판을 치느냐 이게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들어오면 고배당이겠죠. 3번 퍼스티지도 사실 발주기 이탈이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또 이 마필은 지금 14전을 치면서 한 번의 우승과 두 번의 입상이 다 어땠냐면 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가면 그나마 상금을 벌고 그래서 이 마필은 계속 악착같이 선행을 가려고 했었죠. 지난번 경주에서도 제가 이 마필을 노렸던 이유도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은 퍼스티지가 선행 가서 한번 꽂힐 수 있다. 선행을 쉽게 갈 줄 알았는데 경합을 하면서 결국은 앞말 편성에서 깨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력은 밀려요. 전력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번이나 7번이 원체 빠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밀리는데 이 편성이 선두권에 있는 아플들이 무너져 버리면 얼레벌레 따라가다 버틸까봐 그게 좀 무서운 겁니다. 편성은 잘 만났죠. 3번 마차구차는 제가 지난번에 이마필을 놓고 승부를 했어요. 제가 개차만 같이 깨졌죠. 이거 놓고 매니파크도 공략을 했고 승리날에도 공략을 하고 곤돌도 공략을 했습니다. 근데 매니파크는 왔는데 마차구차가 안 오더라고. 인기 9위가 왔는데 대가리가 안 왔어 그때.
저는 형철이 형이 그 당시에 선행을 나서 버리니까 그냥 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못 왔죠. 선행 나서니까 더 안 뛰어요. 그 전에 2월 12일 날 경주에서는 놀라운 탄력을 보여주고 정작 승부가 걸려서 3월 12일 날 선행 갔더니 말이 서버리고, 근데 경주 거리를 확 줄였습니다. 1000m로 줄였습니다. 지금 마방에서는 박재호 조교사는 마필이 아직까지는 호흡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거리가 1300에서 1200보다는 단거리가 얘한테는 좀 적합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했다고 해요. 이번까지는 좀 봐줘야 되지 않나. 편성이 약하니까. 6번과 심플룰주는 편성이 만들어 놓은 충마긴 하지만은 상대가 없습니다. 이 마필도 지난번에 쥐어짜고 걸음이 썩 좋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1000m에서는 강단이 있는 마필이고 다른 마필들이 원체 부진하니까 이걸 놓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3조의 2억짜리 마필 7번 에클레어 비티. 참 서인석 조교사 인석영이 한 얘기만 다 하면 정말 이 에클레어 비티는 참 할 말이 많은 마필입니다. 얼마나 기대를 했고 또 얼마나 실망을 했고 또 아직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고 더 뛰어주길 바라는 항상 그러한 마필이죠. 저도 사실 에클레어 비티가 잘 뛰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9번을 뛰는데 이 정도면 거의 회생 불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마필로 거듭나서 마주님 2억 주고 사신 마주님도 기분이 좋고 33조 서인석 조교사도 정말 기분 좋게 에클레어 비티가 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무슨 마주님하고 서인석 조교사님하고 억하심정이 있어갖고 9번 떴으면 이 정도면 참 실망스럽고 더 걸음이 나올까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억하심정 없어요. 잘 뛰었으면 좋겠어 사실 이게. 나 이것 때문에 많이 죽었어 맞고. 편성은 정말 기가 막힌데 선행 가면 안 뛰고 따라가서 한 발을 딱 써야 되는데 이 형철이 형이 탄 것처럼만 뛴다면 철호가 탄 것처럼 튄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3번 마차부차 6번만 심플롤주 6번만 심플롤주를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2번, 3번, 4번, 7번 3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연들은 다 말씀드렸어요. 이 마필들의 능력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4번, 7번이 왔다 갔다 하고 기복이 있으니까 내가 오죽했으면 3번 퍼스트지까지 말씀을 드렸겠냐고요. 그잖아. 이러다 또 6번이 또 홀라당 빠지면 또 무슨 개쪽이야. 설마 그런 일은 없겠죠. 자, 설그만 6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를 1700m 10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한장으로 승부처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아주 개똥말들 편성. 이 편성이 제가 가장 싫어하는 편성 중에 하나예요. 한대건의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런 거는 대건이가 승부 안 하는데 뭔가 확실한 축도 없고 정말 뛰었다 안 뛰었다 그리고 똥마이라고 이미 인정을 받은 마필들을 자기들만의 리그를 짜놓은 건데 왜 이런 경기를 승부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똥말 편성도요. 충마로 인정이 되는 한 마리의 마필만 있으면 후차권의 배당은 황금 배당입니다. 뭐가 들어와도. 그 충마가 어차피 많이 안 팔리니까. 중구난방으로 팔려요. 1번 팔리고 2번 팔리고 3번 팔리고 6번 팔리고 7번 팔리고 또 딴 거 팔리나요? 이렇게 한 6, 7마리가 넙죽넙죽 팔립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정말 절대적으로 입상을 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한대건의 충마가 있다면 승부를 못하고 하는 이유가 없죠. 경마 오면 되는 거니까. 그죠? 2번, 3번, 6번. 이 세 마리 마필이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마필이고요. 나머지 마필도 한 2마리가 한대건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하겠지만, 어떤 마필을 충마로 놓고 하던 간에 한대건이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이건 배당의 환수가 됩니다. 한대건 승부해 보겠습니다. 약간의 모험도 따라줘야 될 것 같고요. 약간의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데 어차피 똥말 경주예요. 누가 잘났다고 해봤자 잘난 거 하나도 없는 경주입니다. 그 마필이 깨집니다. 한대건 경주의 조건 그리고 한대건이 준비한 거 취재한 거 모든 걸 복합적으로 한번 이번 6경주에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고요.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인 만큼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설금화 7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를 1700m 12번의 앞에 추천했고요. 상승세라고 할 수 있죠. 상승세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있고,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도 있는데,
일단은 8번 농번대로 3연승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이거 마필은 과연 3연승을 할 정도로 능력이 있느냐. 한 번도 좀 제대로 자신했던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동환 기수가 계속적으로 좋은 호흡, 또 김효정 기수가 우승까지 했었는데, 정말 우승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쥐어짜고 편성운이 따라서. 그러니까 얘가 뛰어왔던 모든 경주들이 지금 착차가 없죠. 코차 2분의 1 마진 차, 지난번에 좀 여겼어요. 1과에 4분의 1 마진 차. 그러니까 그만큼 착차가 없는 박빙에서 겨우겨우 우승을 일궈냈기 때문에, 물론 기수들이 워낙에 열심히 타줬던 거, 이런 것들은 칭찬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둔갑을 하죠. 이 농번대로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둔갑을 해버리는데, 저는 3연승한 이 8번마 농번대로가 한 번도 능력이 뛰어난 마필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연승 했지만. 그래서 언제든지 이 마필은 깨질 수 있고, 정말 이렇게 3연승을 일궈낼 수 있었던 거는 배대선 조교사의 편성을 읽는 눈이 아니었을까. 정말 경주가 잘 풀린 것도 있지만, 기소가 잘 타고, 배대선 조교사가 정말 적절한 편성을 잘 골라서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버릴 수는 없어요. 워낙에 이동학에서 오늘 만났는데, 이제는 마필이 뭐라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조결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자기하고 잘 맞는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은 즐겁게 빠지겠다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6강은 역대최상과 호크아이즈 중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호크아이즈는 이렇게 타서 들어왔다는 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바닥에서 막판 한 발로 추입을 하는 추입형의 마필이었는데, 지난번에 김동수 기수가 이걸 상당히 좀 의지를 가지고 밀었죠. 그러니까 중간에 선행을 강탈하면서, 그러니까 이 마필이 어느 순간에 선행을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 좀 있다가 계속 무빙을 떠갖고 선행을 나가고 있길래 내가 잘못 봤나 하고 한참 눈을 씻고 봤던 경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승을 하면서 저희들 16.5배의 막권 적중에 성공을 시켰죠. 제가 방송에서도 11번, 10번 이거 한 방의 막권을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던 겁니다. 이거 생각난다 진짜. 그죠? 그래서 과연 그렇게 부담 중량이 이제 51kg에서 56kg 올라갔는데 지난번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무빙을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걸로만 본다면 회의적이죠. 6번과 역대 최상은 사실 이마필도 비슷해요. 농문대로랑 편성의 약체 틈에서의 선전이고 매번 좀 쥐어짜는 듯한 걸음을 보여서 제가 상당히 좀 안 좋아하는 마필의 유형 중에 하나인데 지금 감량이 있죠. 마이너스 2.5kg의 감량이 있고 상대마들이 강하지 않다는 부분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7번 마이티 만보도 지난번에 이걸 놓고 제가 승부를 해서 23.3배 역시나 승부 경주로 한대건이가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그 맞춘 게 맞냐? 대단하죠? 네, 승부 경주로 잡아드렸고요. 보니까 또 감독이 딱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 잘한 거 이런 걸 좀 칭찬하란 말이야. 이럴 때는 자기들이 맞고 샀다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싹 다 먹고 뭐만 틀리면 아주 그냥 자가 먹으려고 덤비고 말이야. 내가 때려볼 땐 다들 어디 갔었어? 고맙단 말 한마디도 안 했으면서. 어쨌든 한대가 승부해서 먹었고요. 그래서 이 마이티 만보는 박태준 기수는 태정형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마이티 만보가 원체 경주를 잘 이용을 했고 역시나 좀 좋은 경주의 조건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린 왕자도 이것도 또 그렇네. 왜 이러지 이 경주가? 생각해보니까 7경주가? 이거 제가 지난번에 더바가 메인 승부로 한 방 때린 경주였었죠. 네. 제가 더바가 메인 승부를 세 방에서 많이 부를 때 4방도 부르는데 이 경주는 제가 클린업 특급의 어린 왕자 한 방으로 승부를 보자. 더바가 메인 승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의 동안에 빠졌던 나만 감동한 거야? 네. 받치는 맞것도 이게 7번, 9번 아마 1번이었을 거예요. 7번, 9번, 1번 3번 맞권 한 방 방어하자. 그러니까 주력 한 방 때리고 더바가인데 그리고 한 방만 방어하자 그래서 3복을 가져갔던 그 경주였습니다. 불과 2주 전에 경주였었고요. 이젠 불안하죠. 부담장 올라가고 박병 기수도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장초에서 정말 잘 탔죠. 전 또 깨지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 경주에서. 근데 그만큼은 뛰는 마필이고. 실버 스페이스타. 마이너스 2kg의 감량이 있는데, 이 1700m의 최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늦추입의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 선두권이 무너질 수 있는 경주가 어느 한 마필, 지금 컨디션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닌 것 같아요. 실버까지도 한번 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빅스카이는 사실 지난번에 좋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컨디션이 좀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게 좀 단점이고요.
그러니까 충마 선정부터 시작해서 막권의 조합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경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일단은 6번 역대 최상을 놓고 하든가 8번 농문대를 놓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린 왕자가 또다시 무빙 승부를 할까요? 지금 최근 장추열 기수나 문세영 기수가 자꾸 중간에 끌고 나가서 선행을 강탈하면서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성공한 건데 편성을 보면 또 그게 가능하기도 한데 이게 너무 오바지를 하는 것 같아서 물론 이게 심승태 조교사와 기수와의 상의 하에서 이게 이런 작전을 구상을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쥐어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6번과 9번, 6번과 8번 중에서 한대건 충막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만 8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리 1200m고요. 11마리 앞에 출전한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의 하이라이트.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리 1300m 제4경주 4경주 3번과 3사 빅토리 안쪽 게이트 이점이라고 한다면 순발력이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4번과 터스코너 코너바켓은 솔직히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잘진 많이 하고 있고요. 3번 놓고 4번 3 빅토리 2위 자리 지켜내면서 경주리 1200m 제6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6경주입니다. 선행권에서는 상당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우마 IBS 마리 이역 기술도 적용해봤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다라는 표현을 해줬었는데 12를 놓고 설마 글로벌 이어갑니다. 스트레이트 2위는 8번 마 글로벌 웨크. 요 한 경주만큼은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건 애매하죠. 누레모님 앞에서 한번 모르피스. 제가 이 마필을 지난번에 인기 1위로 압도적인 인기를 끌 때 제가 방송에서 이미 잘라드렸던 마필이에요.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겁나 귀엽죠. 좀 많이 좀 짧고 제대로 못 떼어준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마필을 조교를 하면서 걸음은 나아졌어요. 근데 역시나 믿음감은 안 줍니다. 그래서 한번 모르피스는 당연히 한 달에 충막감도 아니고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 지금 이 마피들을 조교한 마피들 중에서 마방이나 기수가 너무나도 상태가 좋다고 칭찬하는 마피들이 딱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더바가 메인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입만 뻥끗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이거 승부하겠다고 장사하겠다고 버린 경주인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빨대만 꽂고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하겠는 거야. 어쨌든 그런 마필이 2마리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 2마리를 설명해주면 여러분들 나한테 또 빨대 꽂고 내 음성 안 들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내가 말을 함부로 못하겠어. 너무 장난하는 게 티잖아. 이거 한 경주 들어. 이거 한 경주 여러분들 듣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 그만큼 따게 해주면 되는 거야, 내가. 딱 2마리의 마필이 내용상으로든가 현재 컨셉이 베스트에 다다라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한대건이 봤을 때는 긴가민가인데 상당한 인기를 끄는 마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보여준 모습보다는 앞으로 보여준 모습이 더 기대가 되는 마필도 또 역시나 있습니다. 잘 조합을 해요. 정말 조합을 잘해요. 근데 제가 충마로 놀 마필이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끌 만한 마필이 아니다 보니까 이 더바가 메인 승부처를 아마 중저배당으로 승부를 하게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가면은 워낙에 뭐 태풍 같은 바람에 많은 부는 마필들이 있으니까 배당판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내가 이 경주에서 좀 좋다고 생각하는 그 2마리 중 특히나 충마로 세울 마필은 그렇게 인기권은 아닙니다. 승부해보겠습니다.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최선을 다해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이라 하지 나 이 경주를 끝까지 막 이렇게 눈 땡그려져갖고 막 쳐다보면서 눈깔 빠지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많은 관심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여기 밑에 번호 나가잖아요. 060-706-999 이거를 여러분들이 쳐 들으시자는 거예요. 문자도 신청하시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한대건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팬분들께서 팬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경마를 하시는 분들이 한대건이 많이 찾아주셔서 나한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구나. 그걸 내가 알 거 아니야. 내가 무슨 한국 마사회 직원도 안 주고 마사회 경마만 열심히 보는 사람도 있어. 초등학생이야. 내 음성 들으라고 장사하는 거야. 자, 8경주 한 달 더 봐가면 이승 붙여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1마리 앞에서 추천했고요.
사실 인정하면 편하죠. 예. 모든 경마가 인정하면 편합니다. 이거 선행 가겠구나 라고 인정해버리면 편한데 이게 자꾸 의심을 하게 만들죠. 일단 의심의 타자 1번 3번 스타켓. 제가 이거 지난번에 뺐어요. 예. 대가리 놓고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기 좋게 깨졌죠 제가. 그래서 그린케이의 러브 이스로 한 방 맞고 때렸는데 2, 3차. 아, 나 스타켓 정말 이거 얘는 내가 진짜 좋게 안 보는데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동진 기수도 만나봤고 전에 탔던 김동수 기수 두 번이나 세네 번 연속적으로 기승하고 있는 김동수 기수 만나보면 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발주기 이탈이 빠르지가 않다. 중속으로 나가는 대하시가 있다 보니까는 밀면 선두권도 나서고 뭐 선두권 가담도 하지만 게이트 이탈이 완벽하게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을 실패했을 경우의 수에서 모래를 맞으면 고전할 수 있는 마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또 이 마필이 선행을 가든 따라가든 간에 끝걸음이 정말 좋았던 경주는 없습니다. 전부 다 덜미가 잡히고 무뎌지고 약간 불안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스타켓이 이제 부상을 하고 있죠. 2연승을 달리면서 뭐 이걸 가지고 뭐 대단한 말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예상가가 있다면 그 예상가 방송은 안 보시면 돼요. 그러한 예상가가 있으면 그 예상가는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예상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음성에도 문자든 신청 안 하시면 됩니다. 올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스타켓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꼭 안 되는 것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스타켓이 다시 한번 대가리를 치고 올 수 있어. 근데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습성 그리고 이 마필이 결승선 전방에서 보여주는 걸음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맨날 떠드니까 제가 도대체 계속 우승하는 마필을 쟤는 무슨 깡으로 지금 말이 발주가 안 좋고 결승선 전방에서 걸음이 무뎌진다는 거야. 저 개새끼 저거 구라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지가 바꿔서 먹으려고? 이럴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라고 경주만 모래를 맞으면 스타켓이 어떻게 뛰는지. 이러다 또 씨발 대가리 오면 또 무슨 개쪽이겠어? 근데 나는 내가 보는 분석 그리고 내가 보는 판단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스타켓을 대비해서 5번의 경주를 본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할 필요 없어. 간단하게 스타켓 괜찮은 말이에요. 이러면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쓰레기가 되고 싶지 않아서 설명하는 거야. 내 위안으로. 10번 미라클 한세는 정말 어마어마했죠. 10마신에 뭐 지난번에 7마신 편성이 뭐 기가 막히고 뭐 워낙 약하고 뭐 그랬던 것도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잘 뛴 걸음이에요. 그것도 1300m 이렇게. 워낙에 편성이 약하니까 그러겠죠 사실. 선행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판단. 뭐 이 미라클 한세이라는 마필 단순히 선행형의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경주는 잘 풀어갈 겁니다. 뭐 빠르기도 하고 10번 마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고 보고 이혁기도 뭐 혼자 나쁘지 않다고 했고요. 6번 매니파크가 지난번에 한대원의 승부처였던 경주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지만은 정말 멋진 걸음으로 여기가 날라왔었죠. 그러한 걸음을 승급전이라고 하더라도 편성이 개 같은데 안 될 것 없고요. 7번만 러브잇은 그냥 이강석 기수의 말만 비르자면 이강석 기수 만나봤어요. 사실 지난번에도 이강석 기수는 러브잇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발주만 좀 잘 나온다면은 걸음을 보여줄 것이다. 또 뛴 걸음도 그랬었고요. 근데 발주가 좀 매끄럽지 않았지만 그래도 걸음은 보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디데블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만나봤는데 조교 때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좀 걱정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강석 기수가 날 깐 걸 수도 있고 그건 저는 이강석 기수는 잘 파악을 못하겠더라고요. 되게 착해요. 말은 좀 까칠하게 해도 착해요. 이강석 기수는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이돌 해도 될 정도야. 농담이 아니라 보세요 한번 예시장에서 이강석 기수가 생긴 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나는 얘는 경마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어. 솔직히 말하면 기수 안 해도 먹고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여간 뭐 베스트는 아니라고 얘기해. 근데 난 같이 가려고. 말이 없는데 뭐. 펄킨 선두권이 무너져야 되고. 그 뭐 달려라 레오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네. 계속 지금 1200m, 1300m를 뛰는데 1000m가 더 낫지 않나? 1000m가 훨씬 더 나은데 자꾸 1300, 1200을 쓰시네. 배선 쪽에서의 깊은 뜻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삼바 잘루지는 정말 이 개 같은 말은 언제 들어온지 모르겠어. 계속 오락가락하네. 나 이것 때문에 많이 죽네 진짜 잘루지 때문에 지금 3번을 죽고 있는데
옹규영, 박용규 조교사가 얘기하는 걸 보면 걸음은 나아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지? 조교 때도 그렇고 이게 또 그래서 걸음을 안 보여주진 않아요. 보여주는데 참 성적이 안 나는 거 보면 신기해요. 편성을 잘 만났는데 어떨지. 일단은 3번 스타켓에 대한 불안을 저는 가지고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10번 미라클 한센과 3번 스타켓 중에서 뭐 스타켓이 갑자기 게이트 나와서 동진이가 감량했으니까 뭐 이빨이 밀어갖고 선회가 가버리면 올 거예요. 10번, 3번, 10번으로 끝이 날 소지도 여지도 분명히 있지만 이 3번 부러지면은 3번 스타켓이 부러질 확률이 한 70%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6번, 7번 쪽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저도 현장에서는 10번을 놓고 3번 쪽보다는 6번, 7번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붙어볼 생각입니다. 자, 설금만 10경주 넘어갑니다. 경주에 1200m 8마리 앞필드. 3번 마이집 비전이 이제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아요. 지금 안토니오 기수의 57km. 물론 이제 취입도 됐던 마피긴 하지만 그래도 선행이 더 낫던 마피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선행을 가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물이 올랐죠, 얘가. 물이 올라서 이제 더 띄워주는 건데 편성은 기가 막힌데 이제 57km 중량이라는 게 좀 버거워 보여서 사실 부러질 때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뭐 굉장히 대단한 명마도 아니고 뭐 상위군에 간다고 해서 2등급에 간다고 해서 얘가 뭐 더 띄워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가 만약에 조교사라고 한다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한번 쉬었다 가겠어요. 57km니까. 다음에 감량을 태우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승할 수 있는 기회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의도적으로 빼지는 않겠지. 뭐 경마가 다 얄줄 아니니까. 이번은 매니바다를 한번 노려보고 싶었는데 뭐 아주 뚜렷하게 좋은 마피다라는 평가를 할 수는 없었지만 단거리 경주에서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지난번에 대상경주 뭐 나가도 되지 않는 대상경주였었기 때문에 좀 경험 삼아서 나왔던 것 같고요. 이 마피도 결정력은 사실 안 좋아요. 근데 워낙에 발주가 빠르니까 이 선두권을 장악을 해버리면 의외로 칼칼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영광의 시간도 1000m보다 1200보다는 1000m가 낫죠 사실. 지난번에도 이 영광의 시간과 황홀한 질주 저희 승부 맞건 한방에 맞건 11.4배 11.2배 한대건이가 또 때려드렸었고 정말 내가 정말 잘하는구나 이제 보니까 맞춘 게 많네. 갑자기 막 이렇게 뿌듯해지는데 바람이 자꾸 나보고 쓰레기라는 사람이 있어 왜 진짜. 7번 프리마킨. 이게 테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33조 서인석 조교사는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33조의 대빵이죠. 그러니까 마주하고 상의를 해서 프리마킨이라는 마필이 예전에 선행을 가는 모습에서 굉장히 나쁘지 않은 걸로 보였잖아요. 하위군에서 단거리 경주에서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마필을 각질 변경을 하려고 막 제어를 하면서 마필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한두 번 해갖고 마필이 걸음을 보이면 괜찮죠? 안 보이잖아, 걸음. 계속 깨지잖아, 말이. 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냥 선에 가버렸으면 좋겠어. 1200 같은 경우 좀. 순발이 없는 마필도 아니고. 서인석 조교사는 1200이 적정거리래요. 1400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았고, 1200 적정거리라고 하는데, 이번 경주까지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가는 마필들이 지구력이 없고 부담량이 과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놈이 장대일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경주가. 프리마켓도 기억수가 또 2호로 바뀌었고. 초원호창가는 다 뛴 것 같지만 언제든지 한 발을 쓸 수 있죠. 언제든지 뭐 기회만 온다면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 뭐 능력마가 아니다 보니까 그 걸음에서 뭐 크게 바뀌어진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는데 편성은 기가 막힌데 이거 왜 안 될 리가 없는데 그렇네요. 오면 고스트타운은 아마 팔릴 거예요. 팔리긴 하지만은, 지난번에 난 이거 어떻게 이 마필이 따라가서 출입을 해서 사착을 했지.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돌려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스트타운이라는 마필 자체가 예전에 총재철 기수가 군대 가기 전에도 그랬고, 유승환 기수도 그랬고, 선행을 가서 다 한 걸 아시죠? 그 기수들, 타는 기수들마다 선행을 가야지만 띄워주는 마필이라는 게 제가 이 마필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장주혜 기수는 안쪽의 마필들이 빠르니까 선행을 실패했었고, 겨우 따라갔는데 이게 올라오는 거야. 출입을 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 이게 아마 장추열 기수의 능력이 아닐까. 장추열 기수는 그렇게
모든 마피들이 참고 타는 한 발이 굉장히 뛰어난 기수죠. 동수도 뭐 뛰어나긴 하지만 어떨지 모르겠다. 아니 난 고스트타운으로 선행 가는 게 더 좋다고 봐. 선행 가는 유리한 마필이고. 자, 토요경마의 마지막 승부처인 11경주입니다. 경주가 1400m. 마필도 많지도 않아요. 9마리 앞에 추천하는데. 경주리 1300m 제4경주. 4경주 3번과 3선 빅토리. 안쪽 게이트 이점이라고 한다면 순발력이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3번 터스코너 코너바켓은 솔직히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단진 많이 하고 있고요. 3번 놓고 4번 3 빅토리 2위 자리 지켜내면서 경주리 1200m 제6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6경주입니다. 선행권에서는 상당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우마 IBS 말이 이역 기술도 적용해봤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다라는 표현을 해줬었는데 12를 놓고 뭐 글로벌 선두를 이어갑니다. 스테이크 2위는 8번 나 글로벌 웨크. 일단은 1번마 정황킹덤은 점핑입니다. 뭐 33점 이런 거 참 많이 하죠. 부담량 좀 과중해지면 점핑 출전했다가 뭐 다음 경주에 하위군에 와서 때리는 그래서 승부해서 입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핑 출전을 해서 바로 들어오는 경우는 한 번인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던 거 기억이 안 나네. 말이 있었는데. 근데 유일하게 일부러 점핑을 했다가 다시 재군에 와서 관심이 없는데 입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건 그냥 패턴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패턴입니다. 뭐 성인석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면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라 그럴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야. 뭐 이런 거 갖고 시비 걸지 말고. 되겠습니까, 정황킹덤이? 아무리 50일 달았어도. 뭐 대원하면 없고. 일단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이 몇 마리가 있어요. 2번, 3번, 4번, 5번 4마리 안에서 끝이 났습니다. 비해당이 나온다면 6번 스프릿 오버 한세. 앞쪽에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에 승부처고 내가 힘들어서 그래 지금. 너무 많이 오랫동안 떠들었어. 길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거야. 마지막 승부처예요. 마지막 승부처고 토요경마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2번, 3번, 4번, 5번 4마리 안에서 승부를 볼 생각이고요. 시원한 한 방으로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조교보하고 이 말에 대해서 한참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 기수가 그렇게 타요? 그렇게 타지 말라고 해요.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웃으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컨디션 확인했고요. 내용도 괜찮고 한대간의 복귀나 조교 여러 가지 한대간의 분석한 능력 표에도 이 마필은 왔구나 하는 충만감이 있습니다. 한대간 메인 승부로 이번 11경주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를 마치겠습니다. 승부처 공개해드리면서 정리할게요. 방송 선두에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오늘은 짧게 찍어야지. 오늘은 짧게 해야지. 그래봤자 또 1시간이지. 이렇게 방송 찍는 사람 없어. 정말 고맙다고 댓글이라도 하나 달아라. 방송처럼만 하면은 참 대단하실 것 같은데. 정말 기운 빠지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저 원래 대단한 놈입니다. 자, 승부처 공지해드리고요. 자, 4경주, 6경주, 8경주, 11경주, 4, 6, 8, 11. 자, 8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 1경주와 3경주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경마 마무리 짓겠고요. 일요일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경마 많은 청취,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